자, 53강 수업은요, 221페이지 59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9번. LD 전로조업에서 용선 95톤, 고철 25톤, 냉선 2톤 장입했을 때 출강량은 110톤이었다. 이때의 출강 실수율은, 출강 실수율이라는 것은 전로 제강 조업하기 전에 장입한 모든 그것을 전 출강량이랍니다. 전 출강량 분의 최종적으로 생산된 출강량 곱하기 100하면은 출강 실수율이 되는데, 자, 전로 조업할 때 용선을 95톤 넣었습니다. 고철 25톤 넣었습니다. 냉선 2톤 넣었습니다. 이걸 다 더하면은 얼마가 됩니까? 자, 그러면은 122톤이 되잖아요. 그죠? 분의 출강량은 110톤이었습니다. 그래서 90.2%가 산출됩니다. 자, 이런 것은 실기시험에도 자주 나오는데 이걸 계산을 이제 여러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순행식 산소 송풍 렌스. 이 산소 렌스는 3중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바깥쪽에 외척에는 냉각수를 이제 순환하면 뜨거워지잖아요. 그죠? 그 물을 배수하는 겁니다. 배수. 고담 안으로 들어가는데, 중앙이라는 보다 고담 안으로.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물을 급수합니다. 차가운 물을 급수하고, 맨 안쪽이 뭐냐면 산소를 공급합니다. 산소가 용선에 이제 공급하면은 이제 뜨거워지겠죠. 물이. 그러면 나중에 배수를 하고 또 찬물을 공급하고 이렇게 합니다. 요거 3중관 요것도 실기시험 나올 수 있고요. 칼링법 KALLING 칼링법은 뭐냐면은 산화칼슘 생석회죠. 산화칼슘이 생석회입니다. 산화칼슘으로 레이더에서 탈황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레이더에서 산화칼슘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탈황하는 방법을 우리는 칼링법이라고 합니다. EFES 철강 재료에 황이 결합이 있습니다. 여기다 ECA 오면은 ECAS 생석회에 CA와 황이 결합해서 슬랙으로 뜨고, 그 다음에 SiO2 플러스 EFE가 됩니다. 자, 그렇다. 요거 지금 제가 여기에 하나 EFE 요 반응식이 조금 그렇네요. 여기서 하여튼 요 반응식은 조금 나중에 조금 가고요. 뭐냐면 산화칼슘이 넣어가지고 레이더에 넣어서 탈황하는 방법이다. 요걸 알아주세요. 자, 요 반응식은 여기에서는 지금 좀 너무 EFE 하면은 맞고 EF에 뭐 ECA ECAS에 맞고요. SiO2는 여기서 지금 요거는 빼버립시다. SiO2는 빼버려야 되겠네요. 자, 요거는 SiO2는 여기 지금 빼버립시다. 요렇게 되는 거예요. ECA, ES, EFE. 요렇게 됩니다. 여기 이제 칼링법에 조금 여기 반응식이 잘못됐습니다. 이게 칼링법에 이렇게 조금 수정해 주세요. 칼링법에 요런 반응식이 됩니다. 꼭 수정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WF라는 게 있습니다. 와이어 피딩, 철선을 공급하는 거예요. 알루미늄 와이어입니다. 이걸 용광에 넣으면 강력한 탈산 작용을 합니다. 레이들 바닥에서는 버블링을 통해서 이거 강력한 탈산하는 방법을 와이어 피드 해가지고 WF법이라고 합니다. CAS, Cased Argon 실링법입니다. Cased Argon 실링법. 용광의 첨가한 합금 원소를 균일 용이하기 위해 레이들 바닥에서 가스 버블링 하는 조업을 CAS, Cased Argon 실링이라고 합니다. 제강 조업에서 삼방변에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바이패스를 열어서 배기가스를 꿀뚝 스테크로 방출합니다. 이 꿀뚝을 한자로는 뭐라고 연도라고 합니다. 연도. 한자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꿀뚝을 연도 스테이크라고 합니다. 이거 꼭 좀 알아주세요. 자, 유적 탈가스법을 한 번 더 설명합니다. 레이더에 장입된 용융강을 진공조 내부 레이더에 흘려서 탈가스 처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여기 진공조 내부 레이더 있죠. 그래서 여기는 합금 로드도 있고 이제 여기에 점검 창도 있습니다. 여기 위에서 뭐냐 하면은 용융강을 이렇게 진공조 내부 또 이 레이더가 있습니다. 여기에 용융강이 있으니 이걸 이렇게 떨어뜨린 거예요. 떨어뜨려서 탈가스 처리합니다. 요거는 흡입 밸브, 가스를 흡입하고 여기에는 탱크입니다. 여기에 레이더입니다. 여기도 레이더입니다. 용광을 여기서 뚝뚝 떨어뜨리고 여기에 점검창 있고 합금 로드를 넣고 합금 로드를 넣으면은 이 합금이 그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페로망간이다 이러면 철로 들어가고 망간은 여기에 뭐 탈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뚝뚝뚝뚝 떨어진다 해서 이걸 유적 탈가스법이라고 합니다. 자, 요걸 잘 알아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1번 여기 이제 다시 재료입니다. 재료 이제 되겠습니다. 금속 중 유일하게 상온에서 액체 상태 유지하는 금속인 것은 많이 했습니다. 그죠? 수원은 기호가 원소기호 Hg인데요. 영어로는 mercury가 이렇게 씁니다. 비정질 합금, 여기서 비정질 합금을 다시 한 번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거 비정질 합금은 이제 이거 비결정성, 결정을 안 만드는 겁니다. 비결정성 합금이 되겠습니다. 이 제조법은요. 기체 금냉 제조가 있고 액체 금냉 제조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기체 금냉 제조에는 또 진공 정착분과 스퍼터링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액체 금냉 제조는 단로를 사용하거나 상로를 사용하거나 원심 금냉을 하거나 분무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비정질 합금은 전기 저항이 크고 온도 이존성이 적고 용접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결정화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열에 약하고 보온 결정화로 다른 재료가 됩니다. 얇은 재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도 높으면서 본래 재료는 경도가 높으면 연성은 떨어지는데 이거는 경도도 높고 연성도 양호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가공해도 왜냐하면 결정이 없기 때문에 가공 경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고주파 특성이 우수하다는 게 참 우리가 비정질 합금 많이 했습니다. 자, 3번 금속 합금의 평형 상태도는 어떤 요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냐면 주로 탄소 농도는 가로줄로 쭉 가는 거고 이제 오른쪽으로 감으로써 탄소 농도가 증대하고요. 그 다음 세로줄은 위로 쭉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집니다. 금속간 화합물, 상태도상에 나타나는 금속간 화합물은 시멘타이트 또는 FE3C라는데 요건 여러분 FEC 상태도를 보면 실선으로 그어 놓은 게 이게 FE3C 상태도입니다. 그런데 FE3C는
이렇게 약 1154도까지 가열하면 어떤데 불안정해가지고 실제로 거기서 녹는 건 아닙니다. 빠른 속도로 흑연을 분리해버립니다. 그래서 FEC 상태도에서 그 이제 점선이 있습니다. 실선 있는 점선으로 쭉쭉 해놓은 이거는 FE3C가 분해되어서 흑연으로 분리한 겁니다. 이걸 우리는 안정계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FE3C가 불안정한 게 한 번 분리가 됐으니까. 실선은 FE3C의 상태도 준안정계입니다. 이거는 언젠가 충격을 받거나 열을 받으면 녹진 않는데 분리될 수가 있습니다. 자, 주물용 알루미늄이나 구리 할 거면 CO 경화, 석출 경화가 되는데 인공적으로 CO 처리한 온도는 대충 얼마 되느냐 100 내지 160도씨 정도 된다. 5번 금속의 물리적 성질 중 비중의 대소 비교가 옳게 나타난 것은 했는데 이것도 좀 참 애매하다. 그지? 비중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이거 알아두세요. 이리디움이 금속 중에서 비중이 제일 무거워요. 근데 여기에서 리튬은 물보다 가볍습니다. 뜹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가에 우리가 뭐 중금속이 오염됐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죠? 중금속의 대표적인 게 납이에요. 그래서 철이 납보다 큰 건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나에 보면은 이리디움보다 마그네슘은 크진 않아요. 이리디움은 22.5고 마그네슘은 1.74예요. 그렇게 잘못됐죠. 다는 보면 리튬이 제일 가볍지요. 마그네슘도 1.74로 가벼워요. 그 다음에 구리 요거는 맞고요. 라에 타이타늄은 4.5입니다. 알루미늄 2.7입니다. 그래서 이거 벌써 달라요. 그래서 요런 거, 비중 요런 거는 거의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죠? 여기 어떤 데는 조금 난해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걸 자꾸 풀이를 해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금방 이제 적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223페이지입니다. 다음 재료 중에서 인성이 가장 낮은 금속은 주철은요, 굉장히 경도나 이런 게 높은 대신에 충격을 받으면 잘 깨집니다. 그래서 주철은 단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인성이 가장 낮습니다. 여기 중에서. 주철, 철 중에서 탄소 3 내지 3.6% 함유하면, 요것도 뭐 조금씩 달라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실용주철은 탄소가 3 내지 한 3.6% 함유하며, 경도 매우 높으나 매짐성이 우리말이고 치성은 한자입니다. 매짐성, 즉 치성이 매우 커서 인성이 아주 낮습니다. 일반적인 주철은 회색입니다. 그래서 회주철, 기호로는 GC로 표시합니다. 9번 변태초소성. 금속은 이렇게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모양이 변합니다. 이래 우리가 필요로 한 모양으로 바꿉니다. 이걸 소성이라고 하는데, 근데 금속은 다결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가공을 하면 더 이상 가공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결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방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이것들이 나중에 밀어버리면 한 곳이 뭉쳐서 더 이상 안 나갑니다. 그러고 가공이 안 되고 단단해집니다. 이걸 가공 경화 또는 변형 경화라고 하는데, 근데 어떤 때는 선이 굉장히 길어야 될 거 있잖아요. 길어야 될 거. 가령 예를 들어가 여러분 제가 몇 분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에 LS 그룹이 있습니다. LS 그룹이 이제 제일 큰 게 울산에 가면은 LS M&M가 동하고 금 같은 걸 녹이는 회사입니다.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LS M&M. 거기서 동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럼 동을 만들면 그걸 어디로 지금 많이 갖고 가느냐면 덩어리를 갖고 가지고 저 강원도 여러 번 한 가봤어요. 촛대바위나 이런 데 가면서 북평공단이라는 데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가면은 공단이 있잖아요. 몇 수십 층 아파트 높이 되는 건물이 쫙 서 있습니다. 그럼 보통 사람도 저기 아파트인가 이랬는데 아파트가 아니고 그게 LS 산전입니다. 구리선을 이렇게 쫙 늘어뜨리는 거예요. 구리는 안 그래도 연성이 좋은데 거기에는 아주 높이에서 이렇게 쫙 늘어뜨리는 겁니다. 아마 그래야만 이게 굉장히 이게 이제 그 구리선으로서
이제 송전선 할 때 아마 결함도 없고 이게 그러니까 전력 효율이 높게 전달이 된답니다. 이런 것처럼 변형이 아주 많이 되는 걸 그걸 우리는 뭐라고 초소성이라고 합니다. 재료에 변태가 있어야 된다. 그건 당연하죠. 그죠? 감도지수 M의 값은 그 0을 값을 한다. 그러면 이건 뭐 안 되는 거죠. 그죠? 여기 한 0.3 이상이어야 한답니다. 다 변태점을 오르내리는 열 사이클을 반복으로 간다. 맞고요라. 변태 진행 중 작은 하중에서도 변태 초소성이 되어야 합니다. 맞죠? 초소성 재료는 수백 퍼센트 이상의 커다란 균일 성장을 한다. 해야 됩니다. 그래 변형 유동력 및 커다란 변형 속도 감수성 M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 M이 0.3 이상이어야 한다. 그 다음 동소변태는 결정 격자 형성이 반입니다. 이 동소변태 같은 물질인데 동소변태점에서는 결정 격자가 바뀌어 버려요. 그 다음에 자기적 성질 자기변태는 자기적 성질이 점진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자기변태는요, 자기적인 성질이 점진적으로 변하는데, 동소변태는 있잖아요. 동소변태는 결정격자 요거 꼭 알아요. 동소변태입니다. 제가 쓰는데, 급격하게, 동소변태는 말이죠. 급격하게 이 동소변태입니다. 여기 있자면 동소변태는 급격하게 비연속적으로 변하는데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급격하게 비연속적으로 변한다는 것도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11번 온도 1도씨 길이 L 물체가 1dc도 C로 가열될 때 길이가 L-로 늘었다. 선팽창계수 산출식은 요거는 뭐 그냥 알아두세요. 선팽창계수 요거는 더 이상 제가 뭐 그걸 안 해도 여러분 이 식을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25페이지 면심입방 격자로 용용점 660도신 660도 요 제가 그랬습니다. 어떤 데는 660도인데 670도로도 많이 해놓습니다. 670도 그것이 뭐냐면은 알루미늄이다. 660도는 670도 이게 알루미늄입니다. 15번 저용융점 합금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많이 했습니다. 저용융점 합금은 이게 공정을 만들면 온도가 더 떨어집니다. 비스무트가 들어가는 거 맞고요. 납이 들어가는 거 맞아요. 중요한 원소입니다. 화재 경보기 압축 공기용 안전벨트 요거 맞아요. 자, 저용융점 합금은 650도가 아니고 주석의 용융점이 232도씨입니다. 이거 기준입니다. 그 외에 납, 비스무트 등 첨가의 용융점 낮은 공정점을 형성합니다. 자, 면심입방 격자 FCC에서의 원자수는 4개고요. 충진율은 74%, 배이수는 12개입니다. 근접원자간 그리기 지름입니다. 지름. 이게 2분의 루트 2a고 원자 반경 2로 나누니까 4분의 루트 2a입니다. 최심입방 격자는 BCC입니다. 원자수는 이게 그 원자수가 적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2개고 충진율도 따라서 68입니다. 배이수는 8개고 근접원자간 거리가 2분의 루트 3a이고 원자 반경은 4분의 루트 3a입니다. 자, 순철, 앙코철, 전해철, 전기분해철, 해면철, 카르보닐철이 있는데 전기분해철이 순도가 가장 낮습니다. 가장 높습니다. 순철 중 순도가 가장 높은 것은 전해철입니다. 조밀육방 격자는 HCP, CPH인데요. 소속 원자의 수가 2개고요. 충진율은 74%, 배이수는 12개입니다. 요거는 다른 거는 관계없는데 조밀육방 격자는 3개로 나누어 버리면
그 하나를 단위 격자라면 그게 채심입방 격자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속 원자수가 2개입니다. 자, 항복점 생기지 않는 재료에서 항복점 대신 적용하는 시험이 이걸 우리는 반드시 알아두세요. 내력 시험이라고 합니다. 구리 등 주로 비출금속 등은 항복점이라고 안 합니다. 인장강도라고 안 하고 응력이라고 안 합니다. 이건 내력이라고 합니다. 내력. SM45C는 일반 기계 구조용 강인데 탄소가 0.45% 함량한 강입니다. 탄소강에 포함된 구리 용량은 AR1 변태점을 저하고요. 강도, 경도, 탄성한도 증가하고 내식성 정대합니다. 아변 작업할 때 균열의 원인이 됩니다. 하드 페이싱, 금속 표면에 스텔라이트는 코발트, 크롬, 텅스텐 초경합금입니다. 금속을 이게 스텔라이트 이걸 금속을 융창시켜서 표면에 아주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이 하드 페이싱입니다. 여러분 이 54강수 말미에 제가 좀 빠르게 이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왜냐하면 우리 밑에 층의 건물에서 지금 공사한다고 덜덜 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빨리 끝내려고 굉장히 마음이 초조해서 빨리 끝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 부분 거듭 사과드리고요. 자, 53강 수업도 여러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